네, 결단의 책상 6인방이 공개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요, 이르면 오늘 정도의 미국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미국 워싱턴이 아니라 평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폼페이오 장관 평양 가지 마세요. 가봐야 얻어올 거 없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방북을 전격 취소시켰습니다. 주말 사이에 김민지 기자, 이 뉴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뉴스죠? 네,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온갖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화 제스처를 취해왔거든요. 먼저 지난 6월에 어떻게 이야기했었는지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He's a strong guy. Hey, people were saying, what's he like? He's got a very good personality. He's funny and he's very, very smart. He's a great negotiator. 네, 이랬던 트럼프지만요. 계속해서 비핵화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북한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어제 폼페이오 방북 계획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방북 계획 보고받는 자리에서 그거 방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빈손으로 올 거라면은 차라리 가지 말라 이런 입장인데요. 트럼프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는 그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트럼프가 긴급 회의에 참석한 어떤 대북 정책 브레인들을 다 모아놓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뚫어지게 좀 째려보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네요. 앞에 앉아 있는 브레인들은 또 두 손을 모으고 그 혼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트럼프의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듣고 있는 저런 모습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 사진 몇 장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참 많거든요. 궁금한 점 많으시죠? 지금부터 관련 소식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 사진 한 번만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대북 브레인 긴급 회의 공개 왜? 보면은요, 정말 이 미국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5명이 한 자리 다 모였습니다. 좌측부터요, 앤드류 김 코리아 임무센터장 CIA, 그리고 스티브 비건 포드 자동차 부회장이죠. 신임 대북정책 특별대표. 그 옆에 마이크 폼페이오. 있어야 할 곳은 평양인데 워싱턴에 그대로 머물고 있습니다.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본연이 저렇게 쪼르르 앉혀놓고 폼페이오 당신 평양 가지 마세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23일 날까지 폼페이오가 오늘부터 평양을 방문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보고를 받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 사진에서 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 북한 태도는 계속해서 뭐였는가 하면 트럼프 당신은 잘하는데 네. 그 밑에 참모들이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그런다. 참모들 잘못이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면서 폼페이오를 비롯한 보좌관들을 계속해서 비난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참모들하고 계속해서 나 혼자의 결정이 아니고 참모들과 진지한 협의 후에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사진까지 이례적으로 공개한 거로 볼 수 있고요. 예, 예. 북한의 태도는 뭐였는가 하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 김정은 위원장이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기존의 방법대로 하지 말자. 예. 기존의 사람들하고 하지 말자. 아하. 새로운 방법으로 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하자. 그래서 김명철이가 나왔고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가 나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용호라는 외무상이 폼페이오가 붙기 전까지는 본 게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봐도 맞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그랬죠. 저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것 같고 예. 북한에 제대로 반박을 하는 거죠. 자, 당신네들이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나는 참모들과 저기 볼턴까지 스피커폰으로 연결을 해서 했다니까 대북에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 다 다 모인 거예요. 모여놓고 다 모여놓고 회의를 예. 하면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서 평양에 가지 마세요. 예. 저렇게 평양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특이한 게 저 참모들 앉아있는 거 보세요. 무슨 선생님 앞에서 학생들이 혼나듯이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모으고 막 혼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근데요, 저 모습이 저 참모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방북이 취소된 것도 취소된 거지만, 안 기자, 트럼프 대통령 앞에 있는 저 책상 있잖아요. 저 책상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네, 책상에 이름이 있습니다. 결단의 책상이라는 이름인데요. 참 특이하죠. 저 책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지난 6월에
김영철 북한 통전부장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 저 앞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랬었죠. 예. 예. 그만큼 저 책상에서 중요한 결정이 많이 내려지는 자리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 핵심 참모들과 저 앞에서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예. 중요한 결정도 많이 내려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에서 폼페이오의 방북을 취소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저 자리에서 그냥 바로 올렸다고 해요. 저 결단의 책상에서. 네네, 그렇습니다. 어허. 그리고 트럼프가 저 앞에서 방북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정말 북한의 조치에 화가 났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부원장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미국 정부에서는요. 김정은 위원장도 김정은 위원장이지만 김영철 통일전성 부장에 대한 좀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김영철은 본인 능력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다. 김정은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나중에 아이고 저 숙청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또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베테랑 리용호가 끌고 나간다면 오래 갔겠지만 김영철이 운전하고 있는 지금은 언제 자동차가 부릉부릉 가다가 언제 멈춰설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도 했는데 김영철에 대한 불만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김영철은 대미 관계나 핵 문제에 대한 문외한입니다. 예. 말 그대로 대남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남 전문가인데 기존의 방법 말고 새로운 방법을 한다 그래서 김영철을 넣었는데 김영철의 운신이 폭이 좁은 거죠. 그리고 김영철이 이용호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융통성 있게 외교관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사람도 못 되고 네. 또 김영철이가 이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조금 친척 문제로 해서 조금 계속 충성을 하는 약간 북한에서도 좌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기울어진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래요? 원칙에서 절대로 어긋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런다는 거 아닐까 단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나 그런 느낌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김영철을 마주 앉으면 우리는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도 실험장도 폐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우리한테 한 건 뭐냐? 이거 똑같은 소리만 레코드 돌아가듯이 계속 아하.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거든요. 예.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끼어 있는 한은 미국 관계 개선은 저는 힘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아니라 리용호로 북한 그 협상 대표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게 바꾼다는 거는 예.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옛날 방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국무부 라인 그게 잘 못해서 이제까지 핵 문제 해결된 거 아니냐. 예. 그래서 폼페이오를 넣고 김정은도 사실 이제까지 외교부가 잘 안 돼서 김영철이라는 당주한의 부위원장을 내가 넣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꼭 삐걱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허.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이나 북한이나 옛날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북한 문제가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기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작년까지는 제일 핫한 이슈로 올라갔었던 건 틀림없는데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최고의 지금 미국에서 안보에서 첫 번째 문제고 예. 러시아 제재 문제가 있고 이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국이 북한 문제를 약간 관리하는 측면으로 돌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제가 보건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조금 천천히 하고 다른 중국하고 러시아 문제 같은 당장 미국의 이익에 어쨌든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도 미국과 무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 트윗이 그렇게 나왔어요.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올해 안까지 뭔가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했던 미국 간의 관계가 내년 봄 이후로 넘어져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을 전격 취소시키자 대한민국 정부도 약간 좀 논란 기색이 엿보입니다. 어떤 움직임에서 나타나고 있죠, 김민지 기자? 네, 남북 연락사무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설치를 하는 것을 두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청와대는 그동안 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미국의 어떤 양해를 받을 일 자체가 아니다 하면서 조금은 신경을 덜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저렇게 나오니까 좀 멈칫한 것 같아요. 네. 문 대통령이 휴일에 외교 안보회의를 소집해서 이 개소하는 걸 좀 연기하겠다. 어허.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안 기자 어떻습니까? 실제로 청와대가 저렇게 미국의 기류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는 백악관의
나오는 얘기들이 심상치가 좀 않던데요. 네, 워싱턴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싱가포르 회담 전까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그랬죠. 그 회담 전 분위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 어허.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이 비핵화는 당초의 시각은 이런 거였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11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비핵화 이슈를 끊임없이 이슈화시키면서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약간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갈피를 잘 못 잡겠어요. 주로 전번에 3차 폼페이오 방북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 사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라는 나라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들어왔다는 건 미국 사람들한테 망신이죠. 망신이고 수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23일 날 간다고 27일 날 간다고 보고를 했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야기를 듣다가 가지 마세요. 그랬다는 건 이번에도 갈 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확신도 안 서고 네. 북한에서 핵물질이나 핵무기에 대한 신고조차 받을 것 같지 못하니까 허허. 그럼 가지 마세요.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노동신문 논조들이나 우리 민족끼리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선 신뢰 구축 후 비핵화. 예.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신뢰 구축이거든요. 네. 둘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무슨 날강도 같은 요구를 계속 하느냐, 우리 보고. 예, 예. 무슨 핵물질을 신고하라는 거를 옛날 90년대 쾌쾌 모은 소리를 다시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이제 방금 전에 김민지 기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예. 남북 연락사무소도 어떤 거냐면 폼페오가 가고 시진핑 주석이 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셔 정상회담에서 다시 이걸 추동을 해서 예. 미북 정상 2차 정상회담을 예, 예. 이끌어가자는 그런 큰 그림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예. 지금 첫 단추부터 지금 틀렸어요. 폼페오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안 가는 게 또 무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가 하면 시진핑 주석이 방북과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예. 시진핑 주석이 만약 9월 9일 날 북한 김일성 광장에 앉아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나가는 걸 김정은 위원장하고 바라보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미국을 최대로 자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북도 뭔가 좀 미정적인 태도로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 대통령의 방북도 조금 연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연락사무소 문제는 미국에서 이것이 제재에 어긋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 예. 이건 외교적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거죠. 결국은 이 연락사무소 개소를 아마 뒤로 조금 미루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복잡해요. 복잡한데, 지금 어느 것 하나 잘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은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스러운 건데, 근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북한은요, 좀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허. 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북미 회담이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좀 취소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북한이요 바로 어떤 그 담화문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좀 반성문처럼 바로 이렇게 그 얘기를 좀 하려는 듯한 이야기를 보였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을 때는 북한은 지금 사흘째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좀 대조되는 모습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북한의 사흘째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방북 취소에 대해서 언제쯤 북한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라고 입장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해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